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은 인천 부평 국가산업단지의 혁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2018년에는 512억 원 규모의 테크시티가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요. 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글로벌 ICT 산업단지로 도약을 앞둔 부평 산업단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혁신산업정책 부평 산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밑그림이 나왔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올해가 부평 산단 50주년입니다. 예. 그런데 그간에 정부가 제대로 그 관리를 하지 못하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죠. 예. 그래서 작년에 전국의 3곳을 혁신산단으로 지정을 하는데 부평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ICT 글로벌 어떤 센터라든지 몇 개 대형 프로젝트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ICT 글로벌 센터는 한 512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모터 인증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리치플레인이라고 거기는 한 1200억을 또 투자해서 네. 거기도 내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있게 되면 앞으로 2, 3년 내에 부평 산단이 대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고용 인원은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한 7만 명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요. 지금 저희가 총 지금 현재 생산액도 한 3조 정도 되는데 7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2025년입니다. 네. 그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다시 과거처럼 부평 산업단지가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동력이 되는 중요한 산업단지로 변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긍정적인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부평 테크시티의 경우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부평에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그 여러 또 산업의 연관 효과가 있어서 지역 경제 전반적으로 좋아질 걸로 봅니다. 뭐 부평뿐만 아니라 특히 인천 부평과 이 계산동은 거의 인구가 100만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한복판이 그간에 침체돼 있었는데 저는 부평 산단이 이제 예정대로 그렇게 계획이 실행이 되고 그러면 바로 바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구로보다 우리가 1년 늦게 생겼거든요. 근데 구로가 바뀐 걸 한번 보십시오. 근데 2, 3년 안에 부평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울러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GM 지분 매각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인천 지역 경제, 한국 GM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그 총 생산의 한 15%를 차지하는 게 한국 GM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3,000명 정도 일하고 있고 굉장히 지역 경제에 중요한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의 부실 문제 때문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금융 민간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에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정부의 일반적인 원칙이고 지금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을 17.0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2%밖에 되지 않지만 2017년 10월까지는 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7.02%가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데 제가 산업은행에 확인을 하고 또 최근에는 산업부 이관섭 1차관이 제 지역 사무실에 와서 노조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가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뭐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GM의 어떤 그 신차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인천시 당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 관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개최하실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네. 계신데요. 현재 어떻게 이 상황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한 20년 동안 인천 시민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 엄청난 그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이제 우리가 못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올해 이제 유정복 시장이 소위 그 서울시 환경부 경기도하고 사자 협의라는 합의를 해서 그걸 이제 2044년까지 사실상 그걸 연장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안 된다. 원래 계획대로 2016년에는까지는 더 이상 이제 쓰레기를 매립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합의 4가지 주요한 합의 사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3년 동안 적자 상태입니다. 굉장히 부실 기업이죠. 그리고 또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한 30년 동안 안정화 기간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투자해서 뭔가 그 안정화를 시켜야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저런 지금 적자 때문에 재정 적자 때문에 그 인천 시민시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또 부실 기업을 인천시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국회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게 이행이 되는데 그걸 저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안철수, 박원순 공동 지도 체제를 공식 제안했거든요. 어떤 돌파구 마련을 위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그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사람들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좀 혁신을 좀 선도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총선에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문재인 대표가 구상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